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DC의 블랙 아담의 화학기가 죽은 것인지 마블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의 최초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앤트맨과 와스프를 너무 재미없게 봤기 때문에 캉 하나만 믿고 가는 영화인데요. 그래서인지 공개된 포스터나 예고편도 사실상 캉이 주인공인 느낌입니다. 아무리 앤트맨 1편 때의 포스터 느낌이 나지만 앤트맨과 와스프보다 퀀텀매니아라는 단어가 더 보이는 타이틀 로고도 그렇고 캉한테 완전히 먹혀버린 영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도 캉이 제일 재밌게 나와서 이 영화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영화는 다자란 캐시 랭이 양자역과 연결되는 위성을 만들었다가 랭 가문과 핌 가문이 양자역에 빨려 들어가는 내용을 그린 것 같습니다. 자넷이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캉과 그 주둔지가 나오는데요. 이 캉의 도시 크로노폴리스가 일찍이 MCU에 떡밥으로 나왔던 양자영역 도시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에 나온 캉의 군대가 있는 지역은 원작의 크로노폴리스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작에서 크로노폴리스는 시간이 없는 공간과 시간이 있는 공간 중간에 걸쳐 있는 곳으로 캉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마블 유니버스에는 시간이 없는 시간 외부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우주, 현실, 차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림보입니다. 이 림보를 캉의 미래 버전인 이모터스가 지배하는데요. 크로노폴리스는 림보의 가장자리, 즉 림보와 현실의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돔처럼 둥근 도시라는 점에서 예고편의 도시와 유사한데요. 도시의 블록마다 캉이 지배하고 있는 각각의 시간대로 넘어갈 수 있는 포탈이 있는 특이한 공간입니다. 만약 양자영역에 있는 도시가 사실 캉의 크로노폴리스라면 자넷의 비밀은 캉의 크로노폴리스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영역이 원작의 마이크로버스를 일정 부분 차용했고 마이크로버스에도 마이크로노트라는 히어로 팀이 있는 만큼 와스프가 캉에 저항하는 양자 영역 반란군으로 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에 삽입된 곡은 가수 엘튼 존의 명곡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입니다. 이 노래는 오즈의 마법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노래 자체도 명곡이지만 노래의 분위기가 예고편과 정말 잘 맞아서 역시 마블의 선곡 센스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성공만으로도 스토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는 오즈의 발이 묶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모험을 떠납니다. 그녀는 오즈에서 가장 강한 마법사를 만나서 돌아갈 방법을 얻고자 했지만 사실은 오즈의 마법사도 오즈의 발이 묶였던 결말에 나옵니다. 이를 퀀텀매니아에 비춰볼 때 앤트맨에게 돌아갈 방법을 제안하는 강자 캉도 사실은 양자 영역에 발이 묶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캉도 발이 묶였고 앤트맨과 캉이 힘을 합쳐야지만이 둘이 양자 영역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So, what's it gonna be? Ant-Man. 그렇다면 양자 영역은 캉의 도시가 아니라 캉의 감옥일 수 있는데요. 캉이 양자 영역에서 군대를 만드는 건 엔드게임에서 보여진 양자 영역의 가치로 보건대 시간 정복자인 캉이 충분히 할 법한 선택이라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앤트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로 보아서 어쩌면 양자 영역에서 못 나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몇 가능성을 생각해 봤는데요. 처음 든 생각은 이 캉이 진짜 정복자 캉이라는 것입니다. 즉 로키 시즌 1의 피날레에서 TVA를 차지한 캉은 정복자 캉이 아니고 계속 남아있는 자의 어느 사악한 바리안트일 뿐이며 진짜 정복자 캉은 퀀텀매니아에 나오는 캉이고 TVA를 차지한 캉에 의해 양자 영역에 갇힌 상황인 것이죠. 정복자 캉이 앤트맨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앤트맨의 피입자 기술이나 양자 터널 기술로 양자 영역을 빠져나가기 위함이고요. 그 뒤에 퀀텀매니아의 캉은 TVA를 차지하면서 정복자 캉이 되고 그래서 앤트맨에게 대적할 시간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TVA를 차지한 캉이 정복자 캉이 맞고 퀀텀매니아의 캉은 그저 어느 사악한 바리언트일 뿐이며 정복자 캉이 승리하고 바리언트가 죽는 어두운 결말로 영화가 끝나면서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예고편에 나온 저 수상한 무기는 포에버 크리스탈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의 명작 스토리 중에 하나인 어벤져스 포에버는 캉의 미래 버전인 이모터스가 캉과 싸우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모터스는 캉의 크로노폴리스를 포에버 크리스탈이라는 무기로 봉인합니다.
포에버 크리스탈은 시간과 관련되어서 마치 타임스톤처럼 막강한 시간 관련 아이템으로 이모터스가 사용했는데요. 그는 이를 이용해서 여러 시간대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이 원작 스토리를 바탕으로 MCU에서는 퀀텀매니아의 캉이 포에버 크리스탈을 TVA를 차지한 캉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거나 포에버 크리스탈로 크로노폴리스를 유지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TVA를 지배한 정복자 캉이 선역 히어로 캉을 감금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선역인 캉이 앤트맨과 힘을 합쳐서 양자 영역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모두기 양자 영역에서 히어로 캉을 방해하는 이 영화의 빌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시가 만든 양자 위성에 신호를 보낸 것은 아마도 선역 캉일 것입니다. 선역 캉은 그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자 수많은 군대를 양성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다만 D23에서 공개된 퀀텀매니아 예고에서 캉은 앤트맨을 보자 내가 널 전에 죽인 적이 있었나? 라고 물으면서 빌런의 포스를 뿜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은 단순히 D23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 예고편일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영화의 캉이 정말 선역이라면 앤트맨을 또 다른 악당 캉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고편이 교묘하게 편집되어서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MCU에는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번 예고편에서 도움을 구하는 캉을 바라보는 스콧의 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묘하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캉이 벌써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고, 즉 이 캉은 악당이며 앤트맨은 최선의 수가 캉을 도와서 양장에게 나가서 반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캉을 도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예고편의 이 장면이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선역이 아닌 캉이라면 정복자 캉이거나 정복자 캉만큼 사악하지만 결국엔 패배하는 캉 바리언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영화의 시간대는 로키 시즌 1의 TVA 협상이 바뀌기 전과 후 사이로 계속 남아있는 자에 의해 양자 영역에 감금된 진짜 정복자 캉이 앤트맨을 이용해서 막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실비가 계속 남아있는 자를 막 죽이면서 이 정복자 캉이 더 손쉽게 TVA를 차지했고 그걸 우리가 본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발이 묶였다는 게 아니고 그저 앤트맨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양자 영역에서 군대도 만든 사람인데 나갈 방법을 못 찾았던 것은 조금 애매한 설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앤트맨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전략적인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자신을 도와주면 앤트맨과 와스프 패밀리가 여길 나갈 수 있게끔 보답해주겠다고 캉이 말하는 것일 수 있죠. 이 경우라면 정복자 캉은 일부러 양자 영역에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면 앤트맨에게 받으려는 도움이 무엇인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화가 궁금해지는데요. 어쩌면 캐시랭이 양자 위성을 만들도록 도와준 것도 애초부터 정복자 캉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복자 캉으로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데 그게 원래 정복자 캉의 매력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영화의 캉이 정복자 캉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화가 매력이 있다면 이런 어지러움도 충분히 감당이 될 텐데 아직 예고편만 봐서는 가물가물합니다. 그래도 히어로가 된 캐시랭과 의문의 빌 머레이, 원작 고증이 잘 된 캉의 디자인을 보는 것만큼은 이 예고편에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양자 영역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올 방법이 없음을 한 앤트맨과 와스프 패밀리가 양자 영역의 거주민들을 만나고 배우 빌 머레이가 맡은 어떤 악당과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빌 머레이가 맡은 역할은 아직 미스터리이지만 크라엘라라고 유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크라엘라는 인크레더블 헐크 156호에서만 등장한 아주 스쳐 지나가는 단역으로 마이크로버스의 가상 국가에서 사악한 왕을 돕는 과학자로 나와서 바로 죽었습니다. 확실한 건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으나 화려한 복장과 배우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뭔가 크라엘라 같은 느낌의 악당으로 영화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때 이 영화의 또 다른 빌런인 모독이 빌 머레이라는 루머가 있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대 와스프 자넷 반다인이 숨긴 비밀이 그녀가 빌 머레이와 이곳에서 결혼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전작의 톤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아무튼 빌 머레이의 역할이 크랄라라면 양자 영역의 도시는 캉이 지배하고 크랄라가 총리로서 다스리는 역할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넷의 비밀이 캉과 관련된 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래야 영화가 더 긴장감이 넘치긴 하는데 말이죠. 과연 정복자 캉이 왜 양자 영역에서 앤트맨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